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중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국가들이 대체로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로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대체로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혜를 받는 국가들이 좀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로는 역시 뭐 물가 지표 안정이 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였고요. 주요 지표를 보면 긴축이 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정되면서 금리를 세게 올리지 않거나 이제 오히려 내릴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달러와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서 경기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국제 유가는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게 지난주 주요국 증시의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주요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보면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뭐 넷플릭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회복을 보였고 유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에너지주도 반등을 했을 거고 좀 엇갈린 거는 그동안에 이제 GM이 세고 테슬라는 약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테슬라는 아주 강했고 GM은 조금 올라가고 양쪽이 좀 주춤했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경기 방어주들 뭐 맥도날드라든가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좀 부진해서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기가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거나 경기 침체가 짧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업종에도 영향을 좀 줬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와서 보면 우리는 카카오 같은 이런 어떤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고 자동차가 강했고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형주들도 강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미국에서 가장 강했던 게 아마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강하면서 또 같이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뭐 딱히 이렇게 약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금융과 건설주 정도가 좀 주춤거리는 모습 정도 나왔고 대체로 좀 대부분의 어떤 대형주들이 워낙 외국인들이 세게 매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5G 통신 장비랑 반도체, 그다음에 뭐 모바일 부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터주도 좀 부진했죠. 반면에 이제 게임주라든가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주라든가 일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서 지수 자체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그 직전까지는 또 5G하고 또 반도체가 되게 강했었잖아요. 이게 조금 약간 지그재그 격주 또는 뭐 퐁퐁당당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코스닥의 종목 구도는 조금 계속해서 관찰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미국 시장을 움직였던 재료잖아요. 미국의 12월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진 거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한마디로 소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소비는 살아나는데 물가는 진정됐다. 경기 침체 세게 오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막 4%, 5% 왔다 갔다 하다가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4%까지 내려와서 잘하면 다음 달에 이거 앞에 3자를 볼 수도 있거든요. 2021년 4월에 3.8%가 마지막인가 그랬어요. 3.8인가 3.6인가 그때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4 이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 수치가 만약에 3을 찍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물가 진정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 이게 이제 요 벽돌색, 여기 이제 주식 쪽이니까 이것만 보면 되는데 그전에는 그 머니마켓 쪽에 자금이 그러니까 일단 좀 한 발짝 빼서 돈을 빼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쪽이 어때 이제 그 돈이 쭉 줄어들고 그다음에 주식 쪽으로 일부 좀 유입이 됐어요. 주식 채권 다 자금이 유입됐는데 이 통계상으로는 거의 10주 만인가? 네, 10주 만에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지역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북미 쪽은 자금이 유출이 됐고 유럽은 되게 많이 유입이 됐고요. 신흥시장 쪽, 아시아 신흥시장 쪽도 자금이 유입이 됐거든요. 아시아 신흥시장 쪽에 자금 유입된 규모도 제법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주요 국가들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을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중국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으로 대만을 사고 있고 대만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를 또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끄는 거라 아마 다음 주에 공개되는 거는 한국이 대만보다 조금 더 많이 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로 삼고 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에 1조 2천억 정도 매수하다가 지난주에 1조 7천억 정도로 매수가 커졌잖아요. 거의 50% 가까이 매수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도 저 정도 페이스가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 주간 1조 원 이상의 매수를 해준다라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겠죠. 어떤 종목 샀는지 봤더니 전체 매수 1조 7천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8천억 정도가 절반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다음에 자동차 사고, 포스코홀딩스 매수 들어오는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도 사고. 근데 잘 보면 시가총액 상위 거의 고르게 다 담고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가총액 상위를 고르게 담고 있다. 일단 절반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사놓고 나머지를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분산해서 사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패시브 형태의 자금,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죠. 비차익으로 패시브, 골고루 다 담는 거.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을 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사실 업종별 특색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디어주도 있고 게임주도 있고 있는데 다만 상단에서 이제 한때는 이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솔브랜드,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좀 밑에 몇 개 포함될 정도로 반도체 쪽을 좀 세게 매수했다가 지금은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지난주 이후부터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금융 투자의 매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샀다 팔았다가 반복되는 사이클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보면 삼성전자, 네, 자동차, 네,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군들을 좀 골라서 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금융주라든가 이런 쪽도 좀 담고 있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약간 비차익 비슷하게 담았다 이런 특성이 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업종별 특징이 아주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에 비해서 IT 계열의 종목군들이 이제 속속 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 외에는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업종에서 사는 종목이 상단에 있고 파는 종목도 상단에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갈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관 쪽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올해 들어서 예전에 좀 버렸던 종목군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골라서 담고 있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체크 포인트 보면 미국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현타 장세 우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현재 발표되는 실적은 예상치를 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몇 개 발표하진 않았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전망을 되게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원래 전망 되게 보수적으로 제시를 해요. 예, 그럼 그게 이제 특성이라서 이제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실적 이제 금융주들 몇 개 본 거 정도니까 금융주 이외에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을 딱 봤을 때 이 정도였어? 라는 또는 이 정도로 나빠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거냐?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구만 이쪽으로 갈 거냐?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재료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대만, 중국 매수하는 외국인인데 사실 저걸 매수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렇게 통으로 사들인다라는 거는 시가총액 상단을 산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구조상 그러니까 IT,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근데 바이오를 적극적으로 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단에 해당되는 종목군들과 거기에 관련돼서 의뢰, 공급자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수 기조가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강했던 전차 군단이라든가 이런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약간 테마성으로 뭐 무슨 원전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보면 12월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도 마찬가지고 뭐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수출, 그러니까 전차 군단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주고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응원단장 역할을 해주면 그 외 종목들이 종목 장세가 나오는 구도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관전 포인트는 지금이 뭐 상승장이 시작이 됐다, 기술적 반등이다 논란이 많잖아요. 62,5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200주선이 대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대세가 깨진 거고 위로 올라가서 회복이 되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그 위에서 주가가 노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그 아래에 있어요. 근데 62,500원 정도가
이제 저 200주선이 되거든요. 올라서고 그 위로 계속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제가 40% 룰 말씀드린 거 있죠. 삼성전자 실적이 전년 대비 20% 이상 내년에 좋아질 것 같다. 이래버리면 삼성전자는 그 주가는 저점 대비 40% 정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주가는 한 7만 원대까지 나중에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가는 계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62,500원, 62,500원 위로 가서 안착이 되고 더 가느냐, 그게 저항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도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속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7일 이상 연속 상승 나온 케이스를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전에 어떤 사례를 좀 봤더니 1개월 후에 더 올라간 경우는 4번, 하락한 경우는 8번, 보합은 1번.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는 케이스가 더 많긴 했거든요. 근데 추가 상승하는 경우는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7.6% 올랐잖아요. 만약에 더 올라가는 쪽이 된다면 추가로는 한 3, 4%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고, 하락한다라고 보면 하락은 이제 상승폭보다 더 내려간, 좀 덜 빠지는 경우가 5번, 비슷한 경우가 2번, 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갔을 때 더 밀고 올라간 사례, 그 이상 상승폭보다 더 컸던 사례도 한 번 있었고, 상승폭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한 달 이내를 놓고 본다라면 상승폭의 절반 정도 올라가거나 내리거나 그 안에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전에 8일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면 이후에 한 달은 확률적으로 보면 그동안 8일도 올라온 것보다는 조금 덜 재미있을 확률이 이제 통계적으로는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니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좀 봐야겠죠. 그래서 과거 통계는 이렇다. 그래서 이제 요즘 현실적으로는 이렇다라는 점도 좀 가늠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한 번 또 복잡한 얘기, 숫자 얘기 했으니까 이제 머리도 식혀야죠. 예, 추억의 선물 세트인데 예전에 저희 박스당 2,000원인가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과자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면 과자가 한 7, 8가지가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저희 그 고모부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모부에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산 사셨는데 서울에 이제 볼 일 있으시면 그 금은방 하셨거든요. 그래서 볼 일 있으면 오셔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한 번씩 이제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꼭 빈손으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먹으라고 사오시는 거죠. 저하고 제 동생 먹으라고. 그러니까 저게 이게 뜯어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고모부 할아버지 오시면 무조건 이제 뭔가가 머리맡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열어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추억의 선물 세트, 지금도 이게 무슨 시리즈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옛날 어게인 막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이 있던데 재미 삼아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릴라 리서치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엠마리님이 커리큘럼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차트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라든가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엠마리님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커리큘럼 보시면 뭐 이게 단지 뭐 저희가 차트라고 그래서 무슨 급등주 매매 기법 이런 건 안 해요. 차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게 어느 타이밍에 주식을 매수하는 게 차트상으로는 통계적으로 이렇다더라 뭐 이런 거고, 다음에 기업 재무 구조에서 꼭 필요한 거, 뭐 자산과 부채, 현금 흐름이 어떤지, 매출과 이익 구조가 어떤 기업이 유망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걸 저희가 찾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 구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대신 이제 저희가 그 고릴라 리서치 가입하신 분들에게 오픈되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제 와주시고, 거기 또 뭐 저희가 유료 콘텐츠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다 오픈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얘기 까먹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하루 정도는 테스트로 그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대 의견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저 편한 대로 하시라고 하니까 저도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의견들이 있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니까 날짜는 제가 직전에 공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